고점에 들어가셔가지고 애매한 시점에 삼성전자 주식을 다 팔고 나오셨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루는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괜찮은데 내 의사결정이 틀렸다라고 하는 게 너무 속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네, 오늘은 주식 투자를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 분들은 바로 외부 충격에 굉장히 좀 민감하신 분들이에요. 큰 사건이 빵 터졌을 때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굉장히 좀 조급하게 결정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주식 투자에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사례를 제가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 저희 어머니는 주식 투자에 잘 맞지 않으시는 분인데요.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에 한 2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삼성전자에 호재가 많았을 때 들어가셨는데요. 주식을 사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악재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때 언론에서 맨날 삼성전자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만 보도하는 것 같고, 그래서 뉴스에서 나올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께서는 고점에 들어가셔가지고 애매한 시점에 삼성전자 주식을 다 팔고 나오셨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좀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어요. 그때 너무 이렇게 주식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물론 말씀드렸죠. 이 시기를 거치고 나면 또다시 주가는 안정을 찾을 것이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걸 이렇게 기다리는 것을 너무 힘들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에 잘 맞지 않는다라고 인정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이건 제 친한 친구의 사례인데요. 제 친구 중에서 기획팀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똑똑해요.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정보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회사 내외의 그런 다양한 이슈들을 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 내외 이슈들을 토대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좋은 시점에 들어갔다라고 스스로가 자부를 했는데, 이 친구가 주식을 사자마자 갑자기 주가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루는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괜찮은데 내 의사결정이 틀렸다라고 하는 게 너무 속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마트하고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무너지니까 굉장히 좀 힘들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런 사례는 또 최근에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현대자동차 주식 보유하신 분들 요즘에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 지인들도 몇몇은 현대자동차에 좀 크게 물려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요즘에 러시아 스위프트 제재를 하면서 러시아에 있는 공장들이 좀 위기를 겪게 된 거죠. 그래서 현대차도 역시 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이걸 주식을 좀 팔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몇 가지 사례를 토대로 좀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외부 충격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나 불안이나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좀 주식 투자에 잘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불안이나 걱정이 많은 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게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저도 역시 좀 불안이나 걱정이 많은 편이지만, 하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스스로의 원칙 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주식창을 진짜 좀 지나칠 정도로 안 보거든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촬영하고 주식 시장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제 주식, 제가 가지고 있는 단일 종목에 대한 주식의 주가를 하루하루 확인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도 잘 확인하지 않아요. 한 달에 뭐 한두 번 정도 주식을 아니면 사야 될 때 정도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이처럼 저는 시세에 굉장히 일일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불안이나 걱정이 너무 높고 외부 충격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공포감이 좀 높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스스로만의 제약을 마련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경제에 충분히 관심을 가지면서도 그렇게 주식 시세에 일일비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그런 비유 많이 하시던데요. 농장을 관리하는 농부의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라면 농부는 무엇보다도 본인의 농업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농지에 대한 관심도 많이 기울이고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농지의 시세를 매일매일 그렇게 확인하거나 매주 확인하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주식 투자는 어떤 마음으로 좀 하는 게 좋냐 생각을 또 하나 더 해보자면, 내가 아무리 좋은 시세로 주식 투자를 했어도 그거보다 한 70% 정도, 50% 정도 주가가 뚝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주식 시장에서는 전쟁이 터졌어요. 근데 그 전쟁이 터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테러가 발생했어요. 테러가 발생하고 나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자연재해가 발생했어요. 이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시장이거든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떡해요? 주식이 당연히 폭락하겠죠. 하지만 또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다 이제 흘러가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고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 더 좋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 금액이 고점에는 한 6억이 되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이게 5억이 되기도 했다가, 또 어떤 때는 5억 5천이 되기도 했다가, 이게 줄어드는 폭이 막 1억에서 5천만 원 막 이런 정도씩 굉장히 크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이렇게 밝은 표정을 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상황에 크게 동요하지 않거든요. 워낙 이런 상황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주식 시장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이렇게 타이밍에 연연하시기보다는 주식 시세는 언제든지 큰 폭으로 꺾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신다면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맞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6억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4억이 됐어요. 그럼 이거 견딜 수 있을까? 이거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보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한 주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 절대 불가능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주식 투자보다 좀 다른 투자를 하시는 편이 좋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부동산이 그래도 조금 더 주식보다는 덜 흔들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실 수도 있겠고요. 뭐 이렇게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신다라고 하면 더 마음 편안한 투자를 찾아가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저점 매수다라고 해서 들어가신다라고 해도 한 40-50%훅 꺾일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알고 시작을 하신다라고 하면 위기 상황에 더 적절하게 대처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제가 생각나는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2020년도 4월에 유가 때문에 굉장히 큰 흔들림이 있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유가가 너무 큰 폭으로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불과 얼마 전 2020년 4월 정도만 해도 마이너스 유가가 있었거든요. 그때 많은 투자자들이 유가가 20달러, 배럴당 2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이게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이게 마이너스 유가까지 갔어요. 얼마나 좀 당황스러워요. 내가 생각했던 최저점보다 정말 100%까지가 이렇게 훅 떨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굉장히 난처했던 분들이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처럼 주식시장이나 이렇게 투자시장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없다라고 하신다면 주식 투자는 좀 잘 맞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상황과 스스로의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잘 좀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저는 한 주 한 주 좋은 주식 계속해서 모으셔가지고 월급쟁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한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